실제로 여행을 한 첫째 날에 산을 4군데 갔습니다. 2개만 가도 뽕을 뽑는 건데 사실은 스위스에 보통 가게 되면은 교통이 진짜 비싸거든요. 교통권이 기차 한 번 타는데 뭐 한 3시간 타는데 한 10만 원? 뭐 이렇게 되니까, 그래서 보통 스위스 여행 가시는 분들은 스위스 트래블 패스라는 거를 이제 구매를 해요. 그거는 유레일 패스처럼 해가지고 이제 며칠권에서 며칠 동안 유럽 열차들을 이렇게 막 탈 수 있고 이런 것처럼, 그래서 그거를 내가 뭐 3일권, 4일권, 뭐 7일권, 15일권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보통은 스위스 가시는 분들 많이 끊습니다. 그 이유는 스위스는 아까 얘기했던 것처럼 날씨가 굉장히 좌지우지하는데, 날씨는 사실은 그때 가봐야지 알거든요. 그러니까 내가 융프라우 지역이라는 곳에 이제 내가 원래 몰빵을 해놨는데, 내가 가는 모든 날 모든 시간에 그 융프라우 지역에 비가 오면은 사실 시간이랑 돈을 다 날리는 거다 보니까, 그럴 때를 대비해서 스위스 패스라는 거를 끊어 놓으면은 내가 융프라우 지역을 안 가고 다른 지역을 가더라도 사실은 어차피 공짜니까 근데 충분히 내가 이제 그걸 융통성 있게 변화를 시킬 수가 있는 거죠. 그런데 저는 안 끊었어요. 몇 가지 이유가 있는데, 일단 첫 번째, 이 스위스 트래블 패스라는 게 스위스에 있는 거의 대부분의 열차, 뭐 버스, 심지어 유람선 이런 것들이 다 포함이 되는데, 포함이 안 되는 지역들이 있어요. 그게 이제 융프라우 지역에 있는 어떤 특정 코스 같은 경우에는 뭐 50%를 할인을 해주거나 아니면은 이제 25%만 할인해 주거나 이런 코스들이 있거든요. 스위스 패스를 끊는다고 하더라도 내가 돈을 더 추가를 더 주고 사야지 융프라우 지역에서 왔다 갔다를 할 수가 있는 거죠. 또 융프라우만 쓸 수 있는 융프라우 VIP 패스라는 게 있어요. 그거를 하나를 사면은 융프라우 지역에 있는 모든 열차나 케이블카 이런 것들이 공짜예요. 그래서 이제 그런 것들이 사람들마다 이제 선택이 있을 거고 가성비가 있을 거 차이가 있을 건데, 나는 융프라우 VIP 패스를 끊어서 그걸 가지고 최대한의 어떻게 보면 효율을 뽑아내 보겠다, 이런 생각을 이제 가지고 저는 융프라우 VIP 패스를 끊고 스위스 패스는 끊지 않았습니다. 이제 융프라우 VIP 패스를 보통 끊었을 때 보통 어떻게 얘기를 하냐면은, 이거를 끊는 게 이득인가요? 아니면은 그냥 스위스 패스를 끊고 구항권을 이제 사는 게 이득인가요? 이런 얘기를 할 때, 하루에 내가 2군데 산을 갈 거면은 융프라우 VIP 패스를 끊는 게 이득이다. 실제로 여행을 한 첫째 날에 산을 4군데 갔습니다. 엄청나게 뽕을 뽑았죠. 2개만 가도 뽕을 뽑는 건데 사실은 그거는 처음에 저희가 이제 계획을 하고 했던 건 아니고요. 원래 계획은 저희가 이제 융프라우 꼭대기에 올라가는 거를 1번으로 일단 할 생각이었어요. 케이블카 아이거 익스프레스를 타고 올라갔죠, 중간까지. 그러면 이제 아이거 글래처라는 이제 중간역에서 내려서 산악 열차를 갈아타야 되는데, 이렇게 곤돌라를 타고 가니까 이제 승무원 분이 빨리 오라는 거예요. 갑자기 가니까 바로 산악 열차가 있어서 그걸 탔어요. 탔을 때는 제가 몰랐는데, 이게 케이블카는 연속적으로 이게 케이블카가 있었거든요. 근데 열차는 배차 간격이 꽤 있더라고요. 그리고 제가 탄 게 30분 간격으로 있었는데 2번째 이제 열차였던 거예요. 그러니까 만약에 그거를 제가 놓쳤으면은, 조금이라도 1, 2분이라도 만약에 늦게 그 케이블카를 탔으면은 아마 그 열차는 못 탔겠죠. 근데 운 좋게 그걸 탔다 보니까 2번째로 빨리 꼭대기에 올라가는 열차를 탔어요. 근데 역시 뭐 한국인 분들이 많더라고요. 근데 보통은 융프라우 꼭대기에 도착을 하면은 야외 전망대가 있어요. 야외에서 사진을 찍을 수 있는 포인트가 있는데, 거기까지 원래 가는 길이 꽤 험하진 않지만은, 거기서 이제 얘기해놓은 어떤 관광 코스 같은 것들, 뭐 봐야 되는 것들, 융프라우 이거를 건설하느라고 이제 돌아가신 어떤 건설 노동자분들을 기리는 그런 영상들, 그런 것들은 쫙 이렇게 보고 돌아서 제일 마지막 코스가 야외로 나가는 건데, 그게 아마 시간이 그래도 꽤 한 30분 뭐 이 정도가 걸릴 거예요. 근데 제가 아까 얘기했던 네이버 카페에 보면은 그런 거 안 보고 바로 올라갈 수 있는 어떤 지름길을 얘기를 해 놓은 게 있어요. 그래서 저도 이제 그거를 보고 이제 지름길을 향해서 올라갔죠. 근데 갔는데 앞에 사람들이 이제 줄 서 있는 거예요. 가니까 바로 직원분이 제가 올라가서 조금 있으니까 문을 열어주시더라고요. 내가 보니까 이게 너무 이른 아침이다 보니까 이제 좀 눈길이 되게 미끄러워가지고 그 야외로 나가는 거를 30분 동안 오픈을 안 하고 있었던 거예요. 오픈을 안 하고 있다가 제가 딱 올라간 하필 그 타이밍에 이걸 오픈을 해가지고, 저는 정말 운이 좋게 제일 첫 번째로 이제 그 정상 전망대를 이제 밟을 수가 있었죠. 그러면 좋은 게 뭐냐면은, 이게 사람들이 거기 올라가면은 꼭 찍어야 되는 인증샷이 있어요. 스위스 국기를 배경으로 해서 찍어야 되는 사진이 있는데, 그 사진에 보면은 찍기 위해 사람들이 줄을 엄청 서 있거든요.
저도 이제 물론 이제 제 앞에 있던 사람들이 있었으니까 당연히 줄을 서 있긴 했지만 다른 사람들보다도 훨씬 더 이제 줄을 좀 덜 선 채로 이제 사진을 찍을 수가 있었고, 그래서 이제 정상에서 어쨌든 영상도 찍고 사진도 찍고 하면서도 시간을 굉장히 이제 많이 확보를 할 수가 있었어요. 근데 진짜 재밌었던 게 뭐냐면은 이 스위스라는 곳은 사실 전 세계 사람들이 이제 놀러 오는 곳이잖아요. 근데 그 첫 번째로 오신 분들이 이제 쫙 서 있었다고 했잖아요. 거짓말 안 하고 90%가 한국 사람. 이 사람들은 다 첫 차를 타고 오픈런, 우리나라 이제 오픈런 하는 것처럼 오픈런을 해서 최적의 코스를 가지고 이제 기다리고 있던 사람들이, 아 정말 역시 한국인, 공항 갈 때 뭔가 난관에 봉착했을 때는 한국인을 따라가면 된다, 그런 것처럼 한국인들이 정말 많았습니다. 그렇게 해서 즐기고 이제 내려왔고, 중간에 이제 트레킹을 하는 코스들이 여러 가지가 있다고 했는데, 제가 이제 갔던 이제 트레킹 코스는 그 융프라우 산을 바라보면서 하는 코스였거든요. 그래서 이제 중간에 있는 다른 산봉우리, 멜리엔이라고 하는 그런 산봉우리에서 이제 출발을 해가지고 이제 그 융프라우 중턱까지 이제 이어지는 하이킹 코스였는데, 이 멜리엔으로 가는 케이블카가 1년 중에 한 3달 정도밖에 오픈을 안 한다고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제가 갈 수 있는 코스는 1년에 3달밖에 이제 못 가는 그런 코스였던 거예요. 물론 이제 다른 방향에서 올라오는 케이블카는 언제까지 하는지 모르겠지만은, 알고 온 건 아니었지만은 이 시기에 참 가서 정말 잘했다 이런 생각이 들었고, 또 1시간 반 정도 되는 그런 하이킹 코스를 쫙 가면서 사진도 많이 찍고 하면서 너무 좋은 경험들을 많이 했었어요, 진짜. 그래서 아침에 융프라우를 갔다가 와서 멜리엔이라는 곳으로 가서 거기서 트레킹을 하고 내려왔죠. 그 다음에 내려오니까 점심 조금 넘은 시간밖에 안 되는 거예요. 근데 해가 8시 반까지 지는데 아직 시간이 너무 많이 남았거든요. 제가 목표했던 건 이미 다 했어요. 뭐 하지? 근데 그때 이제 날씨를 보니까 조금 날씨가 저녁 오후 되면 좀 흐려질 것 같아서 그 흐려지는 고이들을 피해서 어떤 걸 할까 하다가, 아까도 얘기했던 거죠. 그 피리스트라는 곳, 액티비티를 할 수 있는 그 피리스트라는 곳에 가서 원래 다음 날에 액티비티를 하고 다른 이제 호수에 이제 하이킹 같은 거를 할 계획이 있었는데, 피리스트 가도 거기도 또 전망대도 있고 이것저것 있을 거 아니에요. 그래서 이제 일단은 오늘 시간이 있으니 거기 한번 가서 할 수 있는 거, 그날 내일 할 거를 몇 개라도 하자. 왜냐, 날씨 예보상 다음날 오후부터 비가 오는 걸로 되어져 있어가지고 우리가 원래 하고 싶은 거를 다 못할 수도 있기 때문에 피리스트를 일단은 갑니다. 남는 시간에 액티비티를 하고 싶은데, 이것도 꼭 여러분이 아셔야 될 게, 저희가 갔을 때가 아마 한 2시에서 3시 정도였을 거예요. 이 액티비티들이 다 마감을 해버려요. 대기 시간이 몇 분인지 그런 게 다 나오거든요. 갑자기 클로즈 이렇게 떠버리더라고요. 더 이상 운영 안 한다고, 이제 오지 말라고. 그래가지고 그냥 포기해야겠네 하고 이제 그냥 올라가서 경치 보고 그냥 여기가 피리스트구나 하면서 이제 밥을 먹고 이제 내려오긴 했는데, 내려오면서 보니까 진짜로 문 닫은 게 아닌 것 같더라고요. 밑에서 올라가는 사람들 더 올라오지 말라고 일부러 그렇게 좀 적어놓은 것 같아요. 왜 제가 그런 말씀을 드리냐면은, 올라갈 때나 내려올 때 보니까 줄이 안 줄더라고요. 사람들이 더 뒤에 더 서 있는 것 같더라고요. 그 밑에서는 클로즈라고 해놓고 막상 거기서는 사람들이 더 줄 서 있는 거 받아준 게 아닌가, 이런 좀 약간 생각이 들어서 2시 정도 근데 클로즈가 이게 떠 있다라고 하더라도, 나는 이날밖에 시간이 없고 이때 아니면은 나는 스위스 더 못 올 것 같고 클로즈 떴다고 포기하지 마시고 그런 것도 한번 생각을 해보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피리스트에서 가서 거기서 이제 멋진 절경을 보면서 밥을 먹고, 맛없는 밥을 먹고 이제 내려왔죠. 내려왔는데 시간이 이제 한 5시 요 정도가 돼요. 해가 8시 반에 진단 말이죠. 뭔가 조금 아쉬워. 뭔가 3시간 반 동안 나는 이제 날이 이렇게 떠 있는데 이걸 좀 더 뽕을 뽑고 싶다라고 해서, 대부분의 융프라우 지역에 있는 어떤 열차들이나 아니면은 케이블카 같은 거는 한 5시에서 6시 사이에 이제 마감을 해요. 마감을 하는데 유일하게 조금 늦게까지 이제 하는 지역이 있더라고요. 하더쿨룸이라고 하는 이제 지역이 있어가지고 피레스트에서 내려와서 거기까지 이제 찍고 옵니다. 하루에 진짜 4개의 산을 정복하고 온 진짜 엄청난 가성비 일정을 이제 하고 오죠. 그래서 이제 그날 뭐 뻗어서 잤어요. 뻗어서 잤고, 다음날 여행으로 치면 셋째 날이고, 실제로 저희가 이제 노는 이제 둘째 날이 됐는데, 그날은 제가 이제 아까 잠깐 맛을 보려고 했었던 그 피리스트에 있는 액티비티를 하려고 갔어요. 이 피리스트에 있는 액티비티는 굉장히 인기가 많아요. 특히 이제 제일 정상에 있는 것보다 인기가 많다 보니까 사람들이 이제 보통 오전에 안 가면은 못 간다 이런 얘기를 많이 해요. 뭐 2시간 이렇게 기다려야 되니까 하나 타려면은. 근데 이게 재밌는 게,
이 필리스 정상에서부터 중간중간 포인트까지 내려오면서 하나씩 하면서 내려올 수가 있거든요. 내가 하나를 제대로 잘 시작을 하면은 조금 덜 기다리고, 두 번째 것도 좀 덜 기다리고, 세 번째 것도 좀 덜 기다리고, 이런 것들이 되다 보니까 어차피 오전밖에 날씨가 안 좋고 나는 이날은 이 필리스 액티비티에 이제 우리는 모든 걸 걸겠다 해서 만반의 이제 다짐을 하죠. 근데 또 이게 아침에 일어나서 하다 보면 왜 이렇게 시간이 딜레이가 되는지 모르겠어요. 거의 얼추 오픈 시간에 거의 맞추긴 했는데 조금 늦었거든요. 조금. 그래서 열심히 이제 갑니다. 그래서 이제 올라갔어요. 정상에 올라가니까 플라이어라는 첫 번째 이제 그런 짚라인 같은 액티비티를 하려고 사람들이 이제 두 팀이 이제 있더라고요. 거 앞에 이제 직원이 있다가 야, 우리 아직 한두 시간 있어야지 오픈해. 그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저희도 이제 세 번째 팀으로 사실 갔었는데, 아, 이거 한두 시간이나 기다리기는 좀 너무 좀 그러니까 어차피 뒤에 사람이 또 오는 것 같으면은 그냥 앉아서 기다리겠는데, 그게 아니라서 거기서 이제 정상에 있는 전망대 보는 것들이 있거든요. 클리프 워크라고 해서 이제 절벽을 이렇게 길로 만들어 놓은 곳이 있고, 우리나라도 이제 어떤 호텔이나 명소 같은 데 가면은 이제 그 사진 찍어야 되는 이제 포토 스팟이 있잖아요. 거기도 있어요. 근데 거기도 원래 줄을 엄청 서서 기다려야 되는 건데, 저희가 거의 첫 번째 그룹이었죠. 이제 그 그룹에 이제 속해 있었다 보니까 이제 제일 첫 번째로 가서 많이 기다리지 않고 그런 이제 클리프 워크 절벽도 보고 이제 인증샷도 찍고, 이제 거기 이제 직원이 이제 한 30분 정도 일찍 오픈을 해줘가지고 첫 번째 그 플라이어를 타고 그 좋은 경치를 보면서 이제 쫙 내려가고, 위에서 이제 내려오면서 하나씩 저희처럼 내려가면서 하시는 분들이 많거든요. 그래서 그렇게 많이 안 기다리고 이제 내려가면서 나머지 것들도 저희가 액티비티도 다 너무 재밌게 했습니다. 그래서 그 경치들도 정말 너무 좋았기 때문에 다른 분들도 꼭 이런 경험들 많이 하셨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융프라우 VIP 패스의 장점 중에 하나가 그 액티비티들도 이제 반값으로 할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이제 정말로 저희는 진짜 뽕을 뽑았죠. 나중에 이제 계산을 해봤어요. 만약에 이 융프라우 VIP 패스 없이 우리가 이걸 생돈을 내가면서 했을 때랑 패스를 이용해서 했을 때 얼마나 우리가 효율을 따졌을까 하니까 거의 2.5배에서 3배 정도 되는 우리가 뽕을 뽑았더라고요. 아, 그래가지고 정말 약간 그 한국인 특징이 있잖아요. 그런 거 하면 되게 뿌듯하잖아요. 왠지 더 잘 갔다 온 것 같고. 근데 사실 그게 정답은 저도 아니라고 생각하거든요. 여행지 가서 여유 즐기고 편하게, 그러니까 사실 막 바쁘게 이렇게 가려고 하는 건 아니니까, 그건 사람마다 스타일이 차이는 있다고 생각해서 저희처럼 가는 게 무조건 정답은 아니라고 생각하지만, 혹시라도 저희가 가서 뽕을 뽑고 싶다고 하시는 분들은 이런 식으로도 이제 뽕을 뽑을 수가 있다. 그런 것들을 해서 액티비티를 하고 내려오니까 또 시간이 많이 남아요. 한나절 남기 때문에 저희는 또 이제 다른 이제 산을 또 이제 찾아갑니다. 쉬니케 플라테라고 하는 산에 가서 거기서 이제 또 어떤 절경을 보면서 식사를 하고 이제 내려와서 가족들이랑 친구들, 친지들한테 이제 사줄 선물을 장을 보고 그날 일정을 마치고, 마지막 날 오는 날에도 이제 루체른이라는 도시를 살짝 들려가지고 이제 유람선을 잠깐 타고 리기산이라는 산을 이제 타고 갔다가 내려와서 공항으로 이제 옵니다. 결론적으로는 저희가 잘 다녀왔어요.